파도 끝이 없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육군 제2작전 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의 근무병, 조리병들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의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라고. 예.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요. 팟캐스트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예, 자주 맞습니다. 나오셨고요. 활동 많이 하시는 예. 분이죠. 이분이 이제 군대 내의 적폐를 이제 하나씩 깨부시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의 피해 사실이 지금 그 기자회견 처음으로 한 뒤로부터 더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추가 폭로를 막 했거든요. 네, 굉장히 보면은 찌질하면서 악의적이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게 일단 전자팔찌를 채운다 그래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죠. 아니 이거는 성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네. 팔찌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즘 많이 쓰고 다니는 그 만보기 같은 용도로 쓰이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진동벨을 밴드에 묶어가지고 팔에 팔에다가? 묶어놓으면 되죠. 근데 그 진동벨이 이 네. 전자팔찌보다 비쌀 거예요. 그게 호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콕 찔러보기 같은 기능을 쓰면은 아. 드르륵 걸리면 아 뭐라는 소리인가 보구나 하고 얼른 튀어가게 되는. 아, 상상만 해도 짜증난다. 마치 그 의사들이 병원에서 지금도 삐삐 쓰는 거랑 좀 비슷한 아 네. 그런 거 그런 있다. 형태겠죠.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공관병이면 자기 노예도 아니고 자기 부하도 아니고. 근데 이게 자기가 2층에 있으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2층으로 뛰어 올라오지 않았다고 다시 내려갔다가 뛰어 올라오라고 지시를 한다고 그래요. 야, 이런 미친 엑스 같은 이라고. 누가 그 진짜 그 대장 마누라가. 대장 마누라가요? 예. 대장 부부가. 부부가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부인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둘 다. 자기 남편 헐. 그 대장님 박찬주 대장 대장이면 별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씩이나 처먹은 인간이. 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 다는 것도 힘들지만 군대에서 예. 대부분의 군인들은 대령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별 다누면 인생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별 달고도 별 4개 달고 전역하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일이에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별 4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육군만 따졌을 때 예. 1군, 2군, 3군이 있죠. 예. 1군은 강원도, 2군은 경기도를 제외한 남부지방, 3군이 경기도 쪽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예. 그러면 그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이 별 4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육군으로 가면은 육군 참모총장도 별 4개입니다. 별 4개 이상이 없으니까. 5개는 없죠. 별 전시가 5개는 아니면. 없는 거거든요. 예, 전시가 아니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농담처럼 별 5개, 6개를 이제 원수 이렇게 표현하죠. 대통령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예, 예. 공식적으로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합참 같은 데 가면은 또 별 4개짜리들이 있는 정도. 군단장 별 3개, 사단장 별 2개, 여단장 별 1개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꼭 이거는 육군 전투병 체계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만 별 4개 정도 다시는 분들은 사실은 군대 내에서는 신이 된 상태예요. 신이 된 상태. 그럼요. 근데 그 신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면 남편이 대장이라 하더라도 와이프도 자기도 그 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에 부대가 있는데 그 커피숍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 내가 우리 남편 대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다른 여자분들한테. 네, 다른 그럼 여자들한테. 부하의 부인들한테. 네, 그 얘기 듣고 그럼 뭐 지가 뭐 총알을 사줬다는 거야? 뭘 사줬다는 거? 탱크를 사줬나? 그러니까 나 이렇게 고생했고 너네들한테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미친년이다, 그런 진짜. 분위기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뭐냐면 이런 공관도 공관인데 군인 아파트 가면 거기 하사관들이나 장교들 예, 예, 숙소잖아요. 그 안에서 대위, 중위, 소위 이렇게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있으면 그 계급 순서대로 부인들도 줄을 서야 된대요. 맞아요. 똑같아. 예, 똑같이 이게 얼마나 이게 와, 나쁜 적폐예요. 진짜 이게. 미친 짓이다. 그는 어떻게 뭐 제도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계급 사회다 보니까 어떤 갑질이 있을 수 있냐면은 내 남편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대 상관의 부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꼭 그것들이 이제 뭐 이제 현물이 오고 가기도 하고 온갖 무슨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부인들까지 따라가가지고 그쵸. 다 그렇죠. 설거지하고 설거지해주고 다 하고 음식하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김장하고. 그러니 그게 몸에 떠받들어지는 게 익숙해진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좀 비슷합니다. 맞아요. 내가 쫄병일 때나 며느리일 때는 막 당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딱 그 자리에 올라가면 부인이 바로 아까 마천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러네. 그렇게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멀찍각한 대장의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렇게 개고생하고 상관의 그 부인들 딱가리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대장이 됐으니까
니들도 그렇게 해야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 무섭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의 와이프뿐만 아니라 지금 박 대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본부 소속 병사들한테 부대에 있는 모가 100개가 넘게 따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가청을 만들게 하는 헐. 거죠. 뭐가 좀 이게 부대의 일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적인 일에 동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쳤다 진짜. 또 이런 일도 있네요. 공관병한테 자기 아들 휴가 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했는데 안 챙겨줬다고 전을 얼굴에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이게 막장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김치 싸대기하고 비유가 되면서 김치 싸대기는 그래도 드라마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전 싸대기가 나왔다고. 더 더러운 것도 있어. 자기 아들 속옷을 빨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 군인이었다며요. 휴가 나온 군인. 미친 새끼들이지. 이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는 40년간 몸담아왔던 군에 눈을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자책감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전역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실은 파면 같은 거를 시켜야지 본인의 의사대로 전역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예우라던가 이런 거를 받기 연금 위해서 다 나오죠. 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애매한 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사실상 관행이었던 부분이 꽤 많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위법이나 아니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리고 공관병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 내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어진 거지. 어떤 보직이 주특기라는 게 있잖아요. 공관병 주특기는 없어. 네. 이렇게 말하자면 기존의 관념에 의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측면인데 전 다 갑질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당번병이나 공관병이나 이런 게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당번병은 예. 비서 같은 거고 예.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상관도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해도 너무하잖아. 상식을 너무 벗어나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 아들 속옷을 빨래를 시킵니까? 거기도 호출배를 이거는 정말 노예를 대하는 거고요. 사실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 그 공관병에 대한 부분이요. 이 공관병을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다가 사용했던 부분들이 처음 이슈화가 된 게 1955년이래요. 그러니까 1955년에 처음 이게 언론에 탔대요. 이래서 군 내부에서 이거를 시정해라라고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1955년이고요. 그러면 이게 60년 전에서부터 이미 이슈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벌어진 일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온 그동안의 이 관행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군 시스템 자체가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도 군 생활할 때 중대장 뭐 그 대학교 리포트도 써주고 뭐 대리시험도 쳐준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일리 리포트 같은 게 있어요. 중대장이 반드시 중대장만 써야 되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중령이나 대령이 써야 되는 리포트들이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쓰기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작전에 관련된 뭐 군사학 같은 거 뭐 이런 걸 또 공부해가지고 또 주기적으로 시험을 또 쳐야 돼요. 자격 시험을. 그래서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해서 제가 뭐 대리 시험 쳐진 적도 있고 숙제를 대신 해준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한테 미안한 어떤 부탁을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를 보상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돕는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줬고. 범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범의식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20년이 지났으니까 떳떳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공소시효 지났어. 공직에 못 네. 나가요. 그런데 이거 여기 나오는 이거는 지금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죠. 그럼요. 어제 저 사람으로 전으로 사람 얼굴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 공간에 근무하는 병력을 철수시키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공간에 있는 병을 보냈어요. 빼서 이미 보냈어요. 엄청난 대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청와대에 가면은 생활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최고의 공간은 청와대니까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것 중에. 공간. 예. 근데 그건 법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티오랄까 역할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육군 대장들만 해도 뭐 요즘에는 아마 출퇴근하는 대대장 뭐 이런 사람들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군대 내에 가면 의례껏 무슨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이런 사람들이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되면 그게 하나씩 나오는 것이 의례적인 것처럼 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많이 없애는 추세이긴 하죠. 군인 아파트라는 것도 따로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게 국방력 낭비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훈련 나가야 될 자원을
이런 쪽으로 원하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군대 가기 전에 기억도 나실지 모르겠지만 운전병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운전병 하면 훈련 안 받을 줄 알고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래서 뭐 높으신 분들 당번병이나 공감병 하면 엄청 편할 걸로 알고 예. 훈련 안 받고 예. 막 땅 빡빡 안기고 뭐 얼차려 안 받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약간 편법적으로 갖다가 쓰면서도 이렇게 갑질을 해버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 사회에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리는 건 그냥 노예고요. 계급 사회가 잘 되려면 계급 이전에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대장과 병사의 전우회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그렇죠. 없는 상태잖아요. 예. 전쟁에 나갔을 때 만약에 이 관계에서 전쟁이 나서 전쟁이 나갔는데 공감병이 바로 옆에 대장이 있었다고 나 같으면 대장을 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 바로 쏘죠. 바로 그런 거라고요. 총알이 있는데 왜 안 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대장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특히 그 부인이 갑질이 의심되는 거는 그게 지금 뭐 더 회자가 되는 거는 주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대장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좀 주제는 다르지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의 성적 순대로 엄마들의 서열이 정해진대요. 헐.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 의사야, 의학 박사야. 그래서 병원도 있고 병원장이고 뭐 자기 스태프 30명씩 있는 큰 병원 원장인데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다른 엄마들이 자기 말을 안 먹어준대요. 그래서 꼭 물어본대요. 자기 자식의 성적을. 너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자신의 인격을 타인의 어떤 지위로 확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인들끼리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 그냥 나이 순대로 안 그러면은 전이본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같이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꼭 남편의 계급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계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다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나 좀 끔찍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못났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직업군인분들의 자녀분들도 아빠의 계급을 따라가요. 님이 씨발 진짜 족같네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건지 아세요? 그게? 와. 여기 너무 적나라한 거 아니요? 이게 진심 빡쳤어. 정말 군인은 우리가 진짜 문재인 정부로 또 앞으로 갈 거고 민주당도 갈 거지만 와 우리 아버지가 군인 아니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내가 다 죽여버렸을 거야. 개새끼도 진짜 그런 거 갖고 따졌으면 막 와.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아 저는 엄마한테 맞는 걸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군대 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와 같이 쌓여온 적폐고요. 일제시대 때부터 아마 쭉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개혁을 하고 이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군 전체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군대 내의 그 사람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푸른나무님 말씀처럼 이게 전쟁 났을 때 누가 돌격가 앞으로 오면 가겠어요? 안 가요. 쏴 죽이고 말지. 좀 아무런 이야기 말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야기. 저는 정반대 케이스. 이 공감병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거의 만능에 가까웠습니다. 군대에서 제 위치가. 그랬을 보실래요? 거라고 봐요. 예. 혹시 차트체라고 아세요? 오 예. 저도 예. 해봤어요. 내가 차트체를 엄청 잘 써요. 지금도. 아하. 차트체 쓸 일 있으면 내가 일단 가죠. 예. 쫄병대 이야기예요. 예. 나중에 나름 이렇게 가만건도 좀 있다고 그래서 보급 업무까지 시켜요. 근데 우리 부대에는 특별히 그런 행정병이 없었어요. 일과 끝나고 보급 업무를 또 봐요. 그거를 일과 시간 후에 봐요. 또 짬밥을 더 먹어가니까 이제는 우리 여단 내에 있는 모든 행사의 사회를 내가 봤어요. 무슨 1호 잔치 우정이 무대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야. 그때부터 방송이 시작됐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군대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이 방송 들으면 다 알겠네. 그러니까 전공을 그쪽을 한 걸 이미 알고 군대를 가잖아요. 네. 그렇게 시켜요. 네. 그리고 밤에 취침할 때 그 10시쯤 취침하기 시작하면 취침 방송 5분짜리도 내가 했어요. 정말 바빴겠네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마라톤을 잘했거든요. 하루에 10km씩 뛰는 그런 부대였는데 우리 부대가 마라톤 대표로 나가서 우승도 한 적 있어요. 오. 그 부대 내에서 그런 식으로 엄청 불려다니고 쓰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대장, 우리 뭐 제대장, 우리 대대장, 네. 우리 여단장 이런 사람들이 부르다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쪽에 가서 일해주고 저쪽에 가서 일해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맛있는 걸 사다 준다거나 간혹은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사제 골목에 데리고 가서 음식 사주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 공감병의 이 갑질당한 형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확실히 그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보다 훨씬 재밌네요. 아니 다양하니까. 저는 방위 출신인데 방위는 소속 부대가 사실은 소속만 있지 근무수고 집에 가잖아요.
방위 출신인데 훈련소 들어가서 제가 저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글씨 잘 쓰고 가방 끈기라고 소대장들이 불러다가 자기 그 훈련 받은 그 노트 필기해서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낸대요. 그것도. 네,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시키느라 제가 훈련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이거 정말 우리 그 여단장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셨던 건데 군사 교본을 보려면 한자가 엄청 많잖아. 그 한자를 다 내가 일일이 써주는 거야. 주석 따라주는 거야. 그거 제가 그때도 했었던 게. 거의 브레인 역할을. 그러니 했네요.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어. 그러니 함부로 못했지. 내가 깨가 갑질했어 내가. 중대장에 그건 안 돼요 저. 힘들어서 못해. 역시 사병 갑질이 제일 무서워. 저도 그 정도 갑질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부대 내에 있는 모든 PC를 제가 관리를 했었거든요. 오. 특히나 이게 그 야동? 이 보안 문서는 PC 파일로 존재하면 안 돼요. 이런 작전 서류라든지 이렇게 그 각자 그 지휘관들 신상 명세 같은 거는 전자 파일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자 파일이 아니면은 너무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수기로 쓰는 게. 그래서 항상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놓고 출력해서 사용하는데 그거를 상급 부대에서 검열이 나왔을 때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파일들을 그 검색되지 않는 형태로 잘게 쪼개가지고 분산시켜 놓고 필요할 때만 쫙 모아서 다 출력해주고 하는 그런 거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이야, 좋은 거 했네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저를. 제가 실수하면 진짜 모가지 날아가는 거거든요. 보안 문서를 그 전산화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이거.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얘기를 시작하니까 끝이 보이지를 않네요. 축구 이야기 할까요? 군인권센터의 폭로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센터 측에 따르면 박찬주 사령관이 육군 참모차장일 때 공관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관사를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박 사령관은 전속 부관 등을 모두 호출한 뒤 내 부인이면 여단장급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호통을 쳤고 돌아온 공관병은 일주일간 최전방으로 보내버렸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입니다. 또 인권센터는 또 다른 공관병은 갑질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부관이 현장을 목격해 극단적 사고는 피했다는 증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런 추가 폭로에도 박 사령관 측은 모든 의혹을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박 사령관 측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어제 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도 이에 대해선 24시간 전자팔찌를 착용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재반박한 상황입니다. 부인들한테. 네, 그 얘기 듣고 그럼 뭐 지가 뭐 총알을 사줬다는 거야? 뭘 사줬다는 거? 탱크를 사줬나? 그러니까 나 이렇게 고생했고 너네들한테 받을만 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미친년이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아니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뭐냐면 이런 공관도 공관인데 군인 아파트 가면 거기 하사관들이나 장교들 숙소잖아요. 그 안에서 대위, 중위, 소위 이렇게 상사, 중사, 하사 이렇게 있으면 그 계급 순서대로 부인들도 줄을 서야 된대요. 맞아요. 똑같아. 예, 똑같이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적폐예요. 진짜 이게. 미친 짓이다. 그거는 어떻게 뭐 제도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계급 사회다 보니까 어떤 갑질이 있을 수 있냐면은 내 남편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부대 상관의 부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꼭 그것들이 이제 뭐 이제 현물이 오고 가기도 하고 온갖 무슨 집안 대소사가 있으면 부인들까지 따라가가지고 그쵸. 다 그렇죠. 설거지하고 설거지해주고 다 하고 음식하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김장하고 그러니 그게 몸에 떠받들어지는 게 익숙해진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좀 비슷합니다. 맞아요. 내가 쫄병일 때나 며느리일 때는 막 당하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딱 그 자리에 올라가면 부인이 바로 아까 마차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러네. 그렇게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몰직각한 대장의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렇게 개고생하고 상관의 그 부인들 딱가리를 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대장이 됐으니까 니들도 그렇게 해야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 무섭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의 와이프뿐만 아니라 지금 박 대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본부 소속 병사들한테 부대에 있는 모가 100개가 넘게 따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가 청을 만들게 하는 헐. 거죠. 뭐가 좀 이게 부대의 일과 상관없이 자기 개인적인 일에 동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쳤다 진짜. 또 이런 일도 있네요. 공관병한테 자기 아들 휴가 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했는데 안 챙겨줬다고 전을 얼굴에 집어 던졌대요. 그래서 이게 막장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 김치 싸대기하고 비유가 되면서
김치 싸대기는 그래도 드라마잖아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전 싸대기가 나왔다고. 더 더러운 것도 있어. 자기 아들 속옷을 빨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아들 군인이었다며요. 휴가 나온 군인. 기도 쪽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예. 그러면 그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이 별 4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육군으로 가면은 육군 참모총장도 별 4개입니다. 별 4개 이상이 없으니까. 5개는 없죠. 별 전시가 5개는 아니면 없는 거거든요. 네, 전시가 아니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농담처럼 별 5개, 6개를 이제 원수 이렇게 표현하죠. 대통령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합참 같은 데 가면은 또 별 4개짜리들이 있는 정도. 군단장 별 3개, 사단장 별 2개, 여단장 별 1개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꼭 이거는 육군 전투병 체계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지만 별 4개 정도 다시는 분들은 사실은 군대 내에서는 신이 된 상태예요. 신이 된 상태. 그럼요. 근데 그 신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면 남편이 대장이라 하더라도 와이프도 자기도 그 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근처에 부대가 있는데 그 커피숍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 내가 우리 남편 대장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다른 여자분들한테. 네, 다른 그럼 여자들한테. 부하의 파도 끝이 없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육군 제2작전 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의 근무병, 조리병들에게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의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라고. 예. 이분이 진짜 유명해요. 팟캐스트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예, 자주 맞습니다. 나오셨고요. 활동 많이 하시는 예. 분이죠. 이분이 이제 군대 내의 적폐를 이제 하나씩 깨부시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명의 피해 사실이 지금 그 기자회견 처음으로 한 뒤로부터 더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추가 폭로를 막 했거든요. 네, 굉장히 보면은 찌질하면서 악의적이라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게 일단 전자팔찌를 채운다 그래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거죠. 아니 이거는 성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자발찌가 아니라 네. 팔찌잖아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즘 많이 쓰고 다니는 그 만보기 같은 용도로 쓰이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진동벨을 밴드에 묶어가지고 팔에 팔에다가? 묶어놓으면 되죠. 근데 그 진동벨이 이 네. 전자팔찌보다 비쌀 거예요. 그게 호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콕 찔러보기 같은 기능을 쓰면은 아. 드르륵 걸리면 아 오라는 소리인가 보구나 하고 얼른 가 튀어가게 되는. 아, 상상만 해도 짜증난다. 마치 그 의사들이 병원에서 지금도 삐삐 쓰는 거랑 좀 비슷한 아 네. 그런 거 그런 있다. 형태겠죠.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공관병이면 자기 노예도 아니고 자기 부하도 아니고. 근데 이게 자기가 2층에 있으면서 부르잖아요. 근데 2층으로 뛰어 올라오지 않았다고 다시 내려갔다가 뛰어 올라오라고 지시를 한다고 그래요. 아, 이런 미친 엑스 같은 이라고. 누가 그 진짜 그 대장 마누라가. 대장 마누라가요? 예. 대장 부부가. 부부가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부인만 그런 건 아니고 네, 둘 다. 자기 남편 헐. 그 대장님 박찬주 대장 대장이면 별이 몇 개예요? 4개죠. 4개씩이나 처먹은 인간이. 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 다는 것도 힘들지만 군대에서 예. 대부분의 군인들은 대령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별 다누면 인생의 성공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별 달고도 별 4개 달고 전역하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 일이에요. 몇 명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별 4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육군만 따졌을 때 예. 1군, 2군, 3군이 있죠. 예. 1군은 강원도, 2군은 경기도를 제외한 남부지방, 3군이